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나이퍼님 오셨고요. 박영수, 동부 구치텔 스위트룸에서 피서 중인가요? 예. 가을 영양제님, 헐, 미쳐. 안 나간다니. 안 나가는 거, 아니, 이게, 검찰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안 잡읍니까? 예, 옛날에요. 검찰이요. 구치소에서 조사 안 받으러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요. 일부러 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인 잡아온 적도 있어요. 예. 안 나온다고 수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 또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박영수는 안 나간다고 버티고, 검찰은 쟤 안 나온대요. 그래서 수사 못해요.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명락대전 이재명 기선 제압. 자, 8월 명락대전 일단 이재명이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락대전, 이 명락대전 얘기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명락대전은 뭘 보고 명락대전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낙연계가 호시탐탐 노려왔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꺾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명락대전이 이제 8월에 벌어진 겁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낙연계에서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했었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음해, 그게 사실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낙연계가 이재명을 흔들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송영길이고 이재명이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왜 전면에 나서느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재보궐 나오지도 말고 지방선거에도 나서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대선에서 몇 표 차로 졌나요? 예, 0. 몇 % 차로 지지 않았나요? 20만 표 아슬아슬했어요. 솔직히 되게 열받는 수치 아니었습니까? 이낙연 지들만 아니었다면 그 표 얼마든지 뒤집었어요. 이낙연의 비서실장이라는 새끼가 윤석열 지지한다고 몰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낙연 개들이 갑자기 중간에 윤석열 지지한다고 발표하지만 안 했어도, 아니 백광영인 가는 거는 개새끼들이 다니면서 이재명 찍지 말라고 설치지 않았어도 해병인지 또라이 새끼인지 탈영병인지 하는 새끼가 해병인지 탈영병인지 하는 새끼가 이재명 죽어도 못 찍겠다 요딴 짓만 안 했어도요 이겼어요. 20만 표 정도는 충분히 이겼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이재명 잘못한 거야 하는 식으로 해서 몰아세웠죠. 그리고 그 계기를 뭘로 잡았다? 예.
최강욱 의원으로 몰고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사실은 이미 명락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1년 넘게 이재명 대표 참 많이 참은 거예요. 그죠? 1년 넘게 이낙연 참, 나쁜 짓 많이 했다. 그죠? 대선 때부터 참. 이낙연은 아직도, 지가, 전면에 나서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미 이낙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 상태예요. 더 이상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낙연이 지난 대선 동안에,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을 그렇게 네거티브 공격을 했지만 결국 꺾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낙연이라는 이미지에 더 씌워져 있는 그 적폐의 이미지 때문에 수십 년간 양지 바른 곳에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와 권력과 명예로부터 멀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박근혜 사면 이런 운운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개혁의 고비마다 적폐의 편을 들었던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했을 때 탄핵 안 한다고 딴지를 걸었던 게 이낙연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 그 쌩 난리를 치는데도 제지 한 번 안 했던 게 그게 이낙연 아니었나요? 그죠? 심지어 윤석열을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이 이낙연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자, 이낙연은 이래서 절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낙연이 만약에 어떻게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이 3분의 1 토막 난다. 진짜 신당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자, 이렇게 1년 넘게 진행이 됐던 명락대전, 드디어 8월에 공개적인 정말 첫 번째 대회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회전. 회전이라는 게 만나서 전쟁을 치른다잖아요. 자, 드디어 대회전의 시간이 온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8월 달이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6월 달에 이낙연이 들어오면 7월에 빌드업을 거쳐서 8월에 검사들과 함께 이재명을 제압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명락대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8월 딱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뭐 선전포고하고 뭐 치고 들어오고 이낙연계대로 치고 들어왔어요.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8월 명락대전의 시작은 사실 얘로 시작이었어요. 얘 누굽니까? 얘가 뭐라고 했다? 10월 아니 올해 그 이재명 사퇴설, 올 연말 이재명 사퇴설, 10월 사퇴설, 이재명 10월 사퇴설 이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서 막 뭐 떠버리고 다녔어.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엄청나게 먹었죠. 자, 뭐 그리고 뭐 찌라시가 아니라면서 막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듣게 된 그런 과정도 막 설명하고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했어. 자, 이거를 출발로 해가지고 이낙연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출발로 해서 검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그 100m 달리기 할 때 딱 하고 쏘는 그 총성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첫 번째 총성이 울린 거였죠.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는 등 또 그 윤관석 의원이나 뭐 이성만 의원을 구속한다는 등 뭐 이런 걸로 먼저 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낙연계에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그 명락대전의 시작은 그 핵심은 이 대의원제와 공천룰, 쉽게 말해서 혁신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통념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검찰에서 밀려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비명계는 이 외부에서 검찰이 치고 들어오는 거는 검찰대로 치고 오겠지만 자신들은 바로 이 혁신안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혁신위원회를 자멸시킴으로써 그래서 이재명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힘있게 추진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반대 속에서도 임명을 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중간에 혁신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붕괴를 해버리면 그 비명계에서는 그것 봐 이재명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탁 뭐 소환을 하네 어쩌나 덤벼들 생각이었던 거죠. 즉 혁신위원회 무력화가 어떻게 보자면 주 공격 목표였어요. 비명계. 일단은 성공하는 듯 보였죠. 왜 소위 말하는 그 신우이 파문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혁신안도 8월 11일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참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마 비명계는요, 혁신위원회가 이 혁신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결국에 활동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7일날 발표하려고 했던 걸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됐어. 쟤들 이제 발표도 못하고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는 얘기도 이미 많이 들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랬겠지. 그리고 그걸 노리고 사실은 그 신우이 파문을 일으켰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왜? 혁신안을 발표한 사람이, 혁신안을 짠 사람이 자신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야. 혁신의 대표가 뭡니까? 지금 저 이낙연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도덕성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 도덕성 운운하고 있는데 이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전혀 또 혁신안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혁신안을 만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족과 관련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발표하기가 거시기하죠. 그런 것들을 노린 것던 거예요. 그런 걸 노리고 신우이 파문을 터뜨린 겁니다.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낙연과 누구누구 그다음에 그 언론계에서 그 이낙연과 가까웠던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쫙 흘러나와. 제가 버전이 하도 여러 가지라 제가 다 일일이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온갖 그런 커넥션들이 나옵니다. 여하튼 그거 종합해 보면 이게 그냥 나온 파문이 아니구나. 그냥 터진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 이낙연계에서는 이제 김은경 나가리 됐어? 라고 했던 거지. 그런데 아닌 거지. 자, 이낙연계는요 이랬다는 거야. 이 얘기가 김은경 그 혁신안 이게 나오면은 못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총 공세를 벌였던 것 같아요. 이낙연 그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자기가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떠버렸죠. 그러면서 김은경 그 혁신안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윤영찬은 이재명 체제로 혁신을 못한다. 이재명을 내보내라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경 혁신안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게 대의원제죠. 우리가 지금 아까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지금 있는 것도 이 대의원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대의원들이 당 대표를 선출할 때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그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3선 이상 동일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사람은 페널티를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안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하려고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고 민주 시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그런 안이 다 담겼어요. 근데 이 안은 누구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네, 이낙연한테는 매우 불리하죠. 전해철한테도 매우 불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박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박하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이낙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리저리 뒤져보면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수박이 크게 두 계열이 있더군요. 한 계열이 이낙연계 수박, 또 한 계열이 전해철계 수박.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약화됐지만 정세균계 수박. 요렇게 보입니다. 얘들이 각각 30-40명씩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범위가 한 100명이 넘는다는 거. 이 세 계파가. 자, 이 세 계파가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김은경 혁신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세균, 이낙연, 전해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국회의원, 자기 파벌로 몰고 데리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20-30명이 넘어.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의원 표는 또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던 겁니다. 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왜 걸핏하면은 시비를 털고 나오는지 사실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사실 전국대학생위원회 이 새끼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애들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을 가로막고 민주당의 꼰대는 이낙연, 전해철, 정세균 아니야. 얘들이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이 개혁도 안 되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맨날 검찰한테 물려다니고 하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들이 도덕성 회복 운운하면서 얘네들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전해철, 이낙연, 정세균 이런 애들하고 붙어 먹고 있으면 이게 뭐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거 자기 부정 아닌가? 참 이거 유체 이탈식 아닌가요? 그죠? 자, 여하튼 이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안만 모은 게 이거지. 대의원제 날라가 봐. 이 사람들 힘 못 써요. 3선 이상 그 페널티. 그럼 얘들 다 다른 지역구에 나가야 돼. 그러면 당장 전해철부터 흔들릴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은 죽어도 어떻게 한다? 이 혁신안을 반대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혁신안이 햇빛조차 볼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 파동이 벌어진 거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찌됐다? 실패했어. 어떻게든 간에 이 김은경 혁신안이 발표하지 못하도록 여론전을 펴왔는데 그 여론전 실패했습니다. 설령 발표되더라도 세간의 화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김은경 욕이 처발려야 되는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론조사 발표된 이날 하루 동안 출고 기사가 3,600개, 그 다음날까지 이어진다면 7,000개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찰발 기사들을 압도했지. 그래서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대의원제 폐지라는 데 집중한 거예요. 전부 다. 대의원제 폐지, 그 다음에 3선 이상 페널티. 자기들이 봐도 쇼킹한 내용이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이낙연계의 장난질이 실패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방어를 한 거지. 오히려 혁신안을 발표함으로써 수박들의 수박들에게 일단은 일정한 타격을 미친 겁니다. 자, 계속 보니까
그 수박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신선하셨나 봐.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 아이고. 우리가 보통 수박 하면은 이낙연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수박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무등산 수박, 뭐 고창 수박, 뭐 씨 없는 수박, 뭐 그런 거처럼 수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낙연계 수박, 전해철계 수박, 정세균계 수박. 참 그렇죠? 여하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사실 이 이낙연계가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좀 계획도 했고 공작도 잘했고 뭐 적시적소에 뭐 이렇게 그 신우이 파문 터뜨리고 해서 상당히 좀 잘 만들었던 또 이렇게 그 음모를 잘 꾸며와 가지고 일을 뭐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뚝심 있게 혁신한 발표까지 몰고 왔던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 제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점 하나만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막판까지 쭉쭉쭉쭉 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서복경이라는 그 위원 있잖아요. 혁신위원 중에 서복경.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삐딱선을 많이 탔대요. 삐딱선을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몰고 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사실 따로 있었어요. 왜? 이낙연계가 김은경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잖아. 그래서 발목을 잡았는데 사실 원래로 하자면 이낙연이 그렇게 설치면은 누군가가 협조를 해줬어야지. 그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외부에서 쳐들어와 줘야 되잖아.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내부에서 내응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야 되지. 내부에서 반란이 났으면 외부에서 응원을 와줘야 되지. 그 응원이 뭐예요? 검찰이었지. 그 검찰 응원을 안 한 건 아니야. 검찰이 응원을 하려고 덤벼들었어. 그런데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검찰이 뭐 자기들 딴에는 이재명을 흔들려고 했던 것 같아. 자, 이낙연계에서 저렇게 김은경을 흔들었으니까 이재명을 흔들고 그러면 양쪽에서 흔들어 버리면 이제 나가리, 혁신하는 나가리, 이제 이재명은 퇴진 요렇게 딱 짰어.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을 불러들여서 이제 감옥에 쳐넣어야지 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검찰의 오발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오발탄. 자, 지난 월요일인가요? 검찰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 이게 새벽에 갑자기 단독 기사로 났습니다. 동아일보 단독인가 뭐 그랬더라고. 새벽 3시에 단독 기사가 떴다?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 그랬다는 얘기지. 야, 니들한테만 줄게. 진짜 니들한테만 주는 거야. 새벽 3시에 내. 이런 거예요. 보통 그런 기사가 아니고 단독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기사. 아, 저녁 무렵에 한동훈이 왜 한동훈 그 삼태장실에 기자들이 쫙 앉아 있다 그러잖아. 그 쫙 앉아 있는 자리에 가면은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면담해 가지고 뭐 하나씩 던져준다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받은 거였다. 그랬으면 받자마자 바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가판에 실렸거나 9시에 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실렸다? 진짜 니들한테만 줄게 라고 해서 받아서 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날짜, 출석 날짜가 그 언론 보도 신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전달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은 그 다음 날 정도는 돼야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는 돼야지 언론에 나갈 거라고 봤고, 먼저 언제 출석할 거라는 내용을 뭐 먼저 아마 그 언론에 밝히는 그런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검사 새끼들, 야비한 새끼들, 그 새벽에 흘린 거지. 야비한 새끼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어서 조민을 기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 이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막 그 뭐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등 그 다음 카카오 김범수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등 뭐 보통 하루에 하나만 터졌어도 그냥 난리가 났을 그런 기사들이 연이어서 뻥뻥 터졌습니다. 검찰은 이걸로 계속 몰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헛발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검찰이요, 자기들이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혹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 폭탄도 두 가지 한꺼번에 딱 터지면은 서로가 상승해서 폭발력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서 폭발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폭탄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 너무 여러 개의 폭탄을 터뜨리다 보니까 상승 효과가 난 게 아니라 상쇄가 돼버린 거고, 오히려 주의가 분산돼 버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검찰은요, 사실은 처음에 이재명만 겨냥을 한 거였어. 그래서 이재명을 겨냥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그 이낙연 걔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였다고. 그러려고 생겼던 게 뭐냐, 사실 이화영이었단 말이야. 이화영하고 백현동을 가지고 빵 터뜨려서 이재명을 구속으로 쫙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화영 걔 삐끗 해버렸네. 잘 안 됐어요. 예. 이화영 지사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는데, 이화영 지사에 대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화영 지사 이 관련된 진술이 이게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는 데다가 법정에서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검찰로서는 부족해진 화력, 이화영 건을 통해서 뻥 터뜨렸어야지 생길 수 있는 화력을 메꾸기 위해서 조민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고 야, 이왕 터뜨릴 때 이 지금 잼버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론도 좀 안 좋으니까 이 안 좋은 여론을 좀 더 희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딴 것까지 뭐 김용 갖다 놓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잼버리 수습과 관련해서 이 김범수가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김범수를 또 죽이려고 했어. 자, 그런 것까지 막 겹쳐버린 거예요. 이재명한테만 집중했으면 어느 정도 성공했을 건데, 집중하지도 못하고 준비한 폭탄은 폭탄대로 나가리 되고, 결국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된 원하던 효과를 못 얻게 된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이 부분입니다. 조민을 여기에 걸쳐 넣었다는 거. 여러분, 정유라는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졸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적이 나오고. 그래도 정유라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조민은 끝끝내 기소까지 했죠. 자,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차라리 나를 남영동 가서 고문하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민은 조민 씨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과정을 보는 사람들, 윤석열한테 미쳐있는 이 찍들이야. 나라 팔아먹어도 2번이라는 새끼들이야. 이런 얘기가 생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겠죠. 하지만 적어도 중도층, 진보 진영 외에 중도층까지도 이 부분은 가슴 아프게 닿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창장으로 4년씩이나 징역을 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좀 과하다? 누구나 알아요. 그리고 표창장 그 정도는 누구나 했었어. 그런데 이걸로 감옥에 보낸다? 야, 정말 심하다, 너무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소까지 한다고? 야, 누가 봐도 이거는 가족 인질극이지. 조국을 꺾기 위해서, 조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터뜨렸던 폭탄의 폭발력이 약화된 건 물론이고 역풍이 분 겁니다. 역풍이. 즉 원래는 대북 송금으로 쌍방울로 이 화력을 채웠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니까 백현동만 가지고는 화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화력을 채우기 위해서 조민을 끼워 넣었는데 이슈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반발을 키우면서 검찰이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여기에 쓸데없이 주제와 상관없는 김범수라든지 김용재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집어넣으면서 집중도는 약해지고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고자 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자, 내부의 반란은 내부의 반란대로 주저앉고 도움을 줘야 될 외부의 응원은 외부의 응원대로 주저앉고 결국에 이재명의 반격만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혁신안이라고 내세운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지게 된 거고 이 혁신안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맞기는 맞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혁신안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기는 맞아. 그리고 대의원제 국민의힘도 없어요. 뭐 없잖아. 근데 민주당이 왜 그걸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으려면은 직선제로 바꾸든가. 직선제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저는 그 당협위원장이 그 표를 그 대의원을 지명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되지만 대의원제를 직선제로 바꾸면은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직선제로 바꾼 상태에서 표에 가중치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직선제의 문제는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내리 찍는 대의원은 없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직선제 대의원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진짜 당심이나 민심을 수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직선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얘기가 옆으로 샙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조금 지켜보자, 조금만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까스로 기선제압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천운이죠. 어쩜 이렇게 얘들이 삐걱극될 수 있었을까요? 자,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비 넘겼고 첫 번째 기선제압에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8월 17일입니다. 검찰 출석이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전쟁 전체에서 승기를 잡은 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검찰이 여기서 물러날 리도 없고요. 이낙연이 여기서 포기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세 가지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박 품종이 세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한 품종이 중간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나머지 품종들이 포기할 리도 없죠. 자, 이들이 다시 한번 공세를 취할 날이 8월 17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검찰은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들 겁니다. 이어서 8월 22일 이화영 부지사의 재공판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즉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중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은요. 자, 8월 조금 고쳐볼게요. 자, 이것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고비가 정말 명락대전에 정말 그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힘이 좀 모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몰려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정님,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오래간만에 들어오셔서, 예, 후원도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